또 키의 새로운 앨범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 진행을 맡은 한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샤이니 키씨가 1년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 플레저샵을 발매하고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무척 아끼는 동생의 또 앨범 발매일이라 특별하게 오늘 와봤는데요.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키씨를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씨 나와주세요. To the pleasure sho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이니 키입니다. 네, 우리 먼저 사진 기자님들을 위한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네, 키씨 카메라 향해 포즈 취해주시고 왼쪽부터 한번 봐. 아이고 잘생겼네요 오늘. 네, 이번에는 가운데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 신곡 플레저샵을 표현하는 포즈 한번 왼쪽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손을 들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자님들 충분히 사진 찍으셨을까요? 네, 그럼 이제 하트 한번. 네, 또 앙증맞은 하트를 또 볼하트도 한번 부탁한다고 합니다. 또 키에 또 오랜만에 본원 모먼트를 또 보네요. 볼하트까지. 네, 기자님들 이제 사진 충분히 찍으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또 세상에. 새삼스럽네요. 새삼스럽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그러니까요. 또 앨범 발매 기념을 하고 있고. 네. 일단 키씨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까 선물도 주시고. 그거를 또 몰래 됐어.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아니. 말씀드리면 어떡해요. 네, 와인을 좀 네. 주셨더라고요. 네,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일단 먼저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들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또 제 컴백 또 이렇게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샤이니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 사실 우리가 또 매번 또 놀토 촬영장에서 보고 네. 뭐 저한테는 키가 굉장히 바쁘고 뭔가 맨날 해외 촬영도 다니고 네. 빈틈없는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또 이번 컴백이 굉장히 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1년 만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아마 키가 바쁘게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앨범이 내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나오는 새 앨범인데 네. 좀 기분이 어때요? 또 그냥 저번처럼 열심히 준비했고 저는 사실은 뭐 본업이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가 되면 또 나와야 되는 사람이니까 또 그냥 잘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잘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컴백 준비해서 또 나왔죠. 네. 좋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뭐 앨범 발매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키씨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 당일이고 네. 그래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선물? 네. 있어요. 이렇게 언급을 하시니까 굳이 제가 또 네, 또. 선물까지 드렸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생일이 컴백이 그러니까. 됐는데 생일 컴백이라서 조금 남다른 기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생일 그렇죠, 컴백은.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타이밍도 잘 맞았던 것 같고 팬분들도 기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서 또 생일을 컴백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히 날짜를 생일에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좀 우연찮은 이제 일인가요? 네. 요즘에 낼 수 있겠다라는 예정은 당연히 있었는데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생일날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생일로 하자 이렇게. 맞아. 기왕 내는 김에 또 의미 있는 날에 되면 좋으니까. 네네네네. 저도 너무 좋고. 네. 맞아요. 아니 지난 또 14일, 15일에 또 개최한 서울 앵콜 콘서트에 네. 이번 앨범 전곡 무대를 최초 또 공개를 했는데 현장 반응이 또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아니 또 네. 박나래 씨가 또 현장에 가가지고 땀을 흠뻑 흘리며 아주 광란의 콘서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아니 또 어떤 음악들로 채워졌을지 너무 궁금하고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플레저샵 어떤 네. 앨범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콘서트에서 어쨌거나 컴백보다 콘서트를 미리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전곡을 공개해서 좀 더 이제 아낀다는 마음보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키지 않은 게 굉장히 컸었고 나래 누나도 잘 즐겨주고 네. 울고 웃고 다 하다 갔어요. 맞아. 네. 아니 콘서트를 90년대 이후에 가는 스피드 012 이후에 처음 스피드 012 이후 첫 공연이라고 그 콘서트 하더라고요.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나래 누나 입에서 H.O.T 오빠들이 나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좋았냐 요즘 콘서트는 이렇다. 그래. 이 얘기도 좀 해주고 네, 얼마나 문화 충격이었겠어요. 거기서 뭐 어쨌거나 박나래 씨도 잘 즐겨준 그 신곡도 다 공개한 공연 또 있었고 이번 앨범은 하우스 장르를 거의 기반으로 한 앨범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맞아요. 네. 또 나중에 또 앨범 장르에 관한 얘기를 또 나눌 텐데 네, 네. 그 전에 또 컨셉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이번에 또 컨셉추얼한 컨셉인데 네.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 사이보그 컨셉, 네. 사이보그 컨셉으로 돌아왔어요. 그 플레저 샵이라는 워딩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플레저 샵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샵에 와봐라 그럼 기쁨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을 홀리는 그 대상이 저는 좀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나마 있는 감정까지 싹 사라진 나라면 어떤 존재일까를 궁금해하다가 사실 나온 컨셉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보그로 됐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척하면서 기쁨을 뺏어도 전혀 어떠한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을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목만 들었을 때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놀토 녹화하면서도 네네네. 플레저샵 미리 좀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냥 마냥 좀 뭐랄까 밝은 느낌의 곡일 줄 알았는데 네. 또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또 이런 좀 고뇌가 있었다는 게 또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굿앤그레이트랑 달라야 된다는 점도 있었고 네네. 그냥 너무 막연하게 이제 밝은 하우스라고 해서 정말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쁨을 드릴게요 하는 내용은 또 좀 재미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컨셉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앨범은 또 본인을 또 담아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렇죠. 뭐 하우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번 앨범 주요 장르가 하우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2015년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샤이니가 발표한 뷰. 네. 뷰가 또 하우스 장르의 대표곡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런 하우스 유행을 좀 이끌었던 곡 같은 느낌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인지 좀 키씨가 이번 앨범으로 하우스 장르를 앞세운다고 했을 때 조금 반가운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10년이 넘었겠군. 10년이 다 돼가는군요. 그게 벌써. 10년 정도 네. 횟수로. 저희한테 물론 하우스 장르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때는 메이저 업계에서는 하우스라는 장르가 좀 많이 쓰이는 장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줘서 적절하게 대중적인 문화와 만나서 그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근데 그게 요즘에 또 심심치 않게 다시 보이는 걸 보면서 제가 저도 했던 건데 팀으로서 했던 건데 그렇죠. 저게 나에게 있었던 정체성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솔로로 했을 때도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연하게 너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곡들을 수집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럼 이번에는 하우스로 그냥 아예 박아놓고 찾아보자 곡들. 이렇게 아예 시작을 한 게 된 거죠. 장르를 정하고 네. 한번 찾아보자. 네, 보통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통 타이틀이 정해지면 이제 수록곡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준비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하우스로 시작을 애초에 했어요. 네. 너무 좋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아직까지도 뭐 좀 근교에 나갈 때 뷰 자주 듣거든요. 아 들으시나요? 그러면은 너무 좋죠. 이- 너무 좋은 노래죠.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앨범 네, 나왔으니까 이제 키씨 앨범을 좀 들어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시면 마침 저 다음 주에 제가 강원도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어디 가세요? 앨범을 어디 가시? 뭐 자꾸 어디 다녀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다니고 싶어요 계속. 네, 좀 앨범을 좀 통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또 이렇게 앨범 소개를 또 듣고 나니까 네. 이번 앨범이 진짜 더욱더 기대가 좀 되고 기대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 네. 세 곡의 하이라이트 음원을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은 첫 번째 수록곡 오버띵크 들어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not do 미로처럼 같은 생각들 모두 Let's not overthink, let's not overthink, let's not overthink 짐 속에 Get all over me, get all over me, get all over me 짐 속에 나에게 이미 하나 둘씩 차릴 테니 Yeah 선생님, 저 느낌 왔어요. 저 느낌 왔어요. 아니 잠깐 들었는데도 일단 느낌 너무 좋거든요. 일단 이 곡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버띵크는 플레저샵과 함께 타이틀곡 후보로 올라왔던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어쩐지.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네네네. 하고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플레저샵의 가사의 시점은 이제 플레저샵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 사이보그의 존재의 시점이고 오버띵크는 그 유혹을 당하는 사람의 시점으로 가사를 써달라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Let's not overthink.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해 보자. 막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경험을 벌였던 만큼 제가 너무 애정하는 노래고 이 노래는 이제 같이 컴백을 하게 되면 무대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무대 있나요? 네. 좋다 네, 좋다. 네. 그러면은 타이틀곡 무대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의 무대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타이틀곡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무대고 그냥 표정이나 뭐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플레저샵이랑 또 다르게 느껴지게끔 또 연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한 비디오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디오까지.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도 이렇게 뭔가 플레저샵과 또 오버띵크를 또 비교해보면서 재밌게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꼭 무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테고 감사합니다. 다음 곡 I Know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넘긴 vibe You can deny, you can deny 깊이 널 사로잡아가 I know what you're doing 어느새 이루어진 all still I know what you do, I know what you do Oh yeah, I know what you're doing 빠질수록 원해 널 I know what you do, I know what you do 지금 제가 벗어나지 왜요? 못해 이 뭔가 지금 계절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네. 그 지금 뭐 플레저샵까지 사실 세 곡밖에 안 들어봤지만 앨범 전체가 좀 한 곡 같은 느낌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일부러 유기성을 좀 띠게끔 선곡한 것도 있고. 네네. 네. 일단 좀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곡 네. 같은데 이 I Know는 어떤 곡입니까? I know도 역시 좀 하우스 장르인 건 하우스 장르 쪽에 가까운 장르이고 또 이 앨범 안에서 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곡의 역할을 중간 단계에서 잘 해주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무대 할 때도 너무 네. 즐거웠고
I know는 제가 I know도 타이틀 후보였어요. 아, 진짜요? 네, I know도 타이틀 후보였고 제가 녹음 이제 하기 전에 저에게 굉장히 빨리 찾아왔었던 사실 플레저 샵보다 먼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리고 그 여자 데모였거든요 이게. 아, 가이드가 네, 여자 가이드가 보컬이. 여자 보컬이었어요. 아, 네. 우와. 그래서 그걸 키를 낮춰서 이제 저한테 좀 맞게끔 바꾼 노래인데 네. 굉장히 곡이 처음부터 매력이 있었어서 제가 이제 선택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앨범에 6곡 네. 담겨져 있죠. 네. 3곡이나 타이틀곡 후보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럴 법한 게 되게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완성도가 좀 있는 곡들이라서 네, 네, 네.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네. 아 그래도 그 고민을 거듭해서 나온 앨범이니까 만족도가 또 본인한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곡 노바케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 just need something to feel now. If love is just a losing game, then free my heart from all this endless pain. Oh, I've been out of my mind, trying to find you. Out of time. Gotta find you. Another wish that 아, 노바케인 들어봤는데 제가 사실 네. 같이 또 하고 있는 놀토 때문에 생긴 뭐랄까 버릇 중에 하나인데 네. 가사를 좀 유심히 듣거든요. 근데 제가 좀 유심히 들어보니까 한국어가 없는 것 네, 같은데. 한국어 없어요. 아 네, 영어 네. 가사예요? 전부 영어 다? 가사예요. 아 네, 진짜로? 저 매 앨범마다 영어 곡을 꼭 하나씩 맞아. 넣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 노래도 영어 가사고 이 곡은 또 라우브가 직접 작곡 작사를 해준 제가 아는 그 라우브? 네 라우브. 외국 가수 라우브? 네 외국 가수 라우브. 오. 그래서 저도 이제 네네네. 라우브가 써줬다는 그 곡을 받고 이거는 고칠 데가 없고 고칠 필요도 없고 가사도 이대로 하면 되겠다 싶었고 가사 수정 조금만 해준 거 빼고는 네 그 라우브가 해준 그대로 진짜 썼습니다. 그래서 라우브가 썼다는 걸 이제 어차피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알게 되실 테니까 그러면 인터내셔널하게 또 그냥 그치. 많은 분들이 들으실 때 편하실 수 있도록 그냥 영어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고요. 맞아요. 이 단어가 너무 좀 올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가 하나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뭐 새천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 사실 라우브하고 이제 작업을 한다는 게 예전에는 이 해외 아티스트하고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은 그렇죠. 많이 없었죠 예전에는. 많이 뭔가 좀 없었는데.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네. 그냥 기획된 느낌이었는데 네. 사실 라우브가 곡을 쓰고 키가 또 가창을 해가지고 그대로 네, 네. 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또 일종의 반복 그죠. 같아가지고 네, 네, 네. 그 갑자기- 2년 전에 한번 만났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라우브가 케이팝에도 관심이 있고 어. 제가 이제 회사에 갔는데 광야에서 초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스시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자기 지금 송캠프 참여하고 있다. 아, 그래서 네네. 오 라우브가. 오. 그래서 나도 하나 뭐 좀 있으면 줘요. 그냥 오. 남는 거라도 이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래. 네. 아 그때 당시에 라우브가 키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알아요. 어.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힙합을 관심 네네네네네네. 많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남는 곡 아니고 열심히 썼겠죠. 그래서 저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라우브의 노래를 워낙 네.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또 해외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한 만큼 또 특별한 곡이 된 것 같고 이 밖에도 골든, 네. 고잉업까지 총 6곡 이번 앨범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오늘 오후 6시 전곡 음원이 또 공개가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이제 타이틀곡 플레저샵에 대한 토크를 조금 나눠볼 네, 네. 텐데 이번 타이틀곡 플레저샵 네. 어떤 곡입니까? 플레저 샵은 뭐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한 비판 같은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이 세계관 안에서 생각했을 때 기쁨을 파는 그런 샵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또 하우스 장르의 곡이고요.
마냥 들으면 굉장히 신나는 곡 같지만 가사 곳곳에 제가 이제 조금 새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치를 해서 기쁨을 얻으려나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 담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플레저 샵이란 건 또 본인을 어느 정도 일정은 좀 투영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네. 저를 투영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앞서간 그런 안 좋은 미래를 한번 예상을 해본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 자체를 프로그래밍해서 네. 컴퓨터 안에 AI 제가 또 따로 살고 있고 그 AI랑 난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파파고가 아니라 저기 그 뭐냐 챗 GPT 뭐 이런 친구들. 네네. 그런 것처럼 했을 때 네네. 나보다 더한 게 나온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저 자체가 느끼는 그런 플레저샵을 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사실 뭐 저는 그런 상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상상을 많이 해서. 아니 근데 그 상상이 어쨌든 결과물로 좀 이루어진 게 아까 뭐 가사를 배치했다라는 말씀도 좀 하신 거 보니까 네네네. 작사를 또 직접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작사진이 진짜 많아요. 이번에 원하는 네. 그 결과물을 끌어내기까지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참여했다는 말이 제가 좀 스스로 조금 약간 이걸 내가 이름을 넣을 필요까지 있나 싶었는데 네. 뭐 군데군데 제가 너무 밝기만 한 표현들을 문장 혹은 단어 네네. 좀 바꿨는데 네. 뭐 그거를 꼭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라도 참여를 하면. 맞아요. 요새는 정확하게. 네, SMS 제가 법적으로 뭐 걸까봐 무서웠나 봐요. 꼭 이름을 그렇게 넣어주시던데.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참여했다고 하기에도 조금 부끄럽고 그냥 제 노래니까 네. 제가 원하는 포인트들을 수정을 했고 네. 다른 이제 작사하시는 분들의 또 많은 그런 요소들을 다 배치를 해놨죠. 사실 저도 뭐 제가 최근에 뭐 창작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사 단어 하나하나로도 뉘앙스가 많이 바뀔 수 있고 그죠. 또 곡의 맛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작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본인 곡이니까 본인이 제일 신경 네. 써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네. 말로 서술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또 안 됐어서 맞아요. 그냥 제가 이제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그냥 네. 이대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또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네. 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저샵이 나왔는데 아까 뭐 들어봤지만 오버띵크도 있었고 I know도 있었고 타이틀곡 후보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저샵이 타이틀곡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오버띵크는 이제 I know도 그렇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고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춤이나 어떤 옷이나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를 늘 상상을 하고 곡을 고르고는 하는데 일단 플레저샵은 워딩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고 마케팅적으로도 좀 이렇게 이번에는 또 티징이나 컨셉이나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사실 배드러브 때도 옐로우 테이프가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직원 투표 할 때. 이제 산에서 투표를 했을 때는. 그리고 네. 선생님도 저한테 옐로 테이프 하라고 하셨고. 네네네. 근데 저는 배드럽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아.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투표가 네. 그렇게 나오면 제가 반대로 하고 싶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죠. 잘 안 듣죠.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투표가 좀 흘러갔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건 다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그럼 플레저샵은 다 이게 다 선택을 받은 건 다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네, 근데 딴 거가 나왔어도 저 아마 플레저샵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만 좀 싸우시고. 네. 네. 또 플레저샵 또 퍼포먼스도 좀 궁금합니다. 퍼포먼스는 뭔가 이번에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엄청 이제 전투적인 노래들도 많았고 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빡센 그런 안무들도 저는 제 노래 중에서는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노래가 좀 캐치한 만큼 그런 캐치한 동작들을 좀 많이 넣자
라는 목적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앤그레이트처럼 마냥 그냥 희망 주고 밝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좀 화려하고 절제도 돼 있고 제 몸에 가장 맞는 동작들로 이번엔 춤을 춰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잠깐 봤지만 찰떡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뮤직비디오 얘기 안 해볼 수 네네네. 없는데 또 그동안 재치있고 또 완성도 높은 뮤직비디오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번 뮤직비디오 좀 어떻습니까? 이번 뮤직비디오도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뭐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 뭐 마냥 밝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두 번, 세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이제 플레저 샵이라는 워딩을 이제 던졌을 때 자켓 팀에서는 그걸 음료로 제안을 했고 뮤직비디오 감독님은 그걸 렌즈로 제안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렌즈를 파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렌즈를 네. 제 맘대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샵으로 나오는데 또 마냥 뭐 막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또 그 안에 조정하는 다른 키가 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깨닫는 또 키가 있고 네, 그런 세계관 자체를 좀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어쨌든 키 씨가 또 연출에 관해서 좀 또 뮤직비디오에 쓰이는 또 오브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기자님들께 네. 플레저샵 뮤직비디오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뮤직비디오는 아직 공개 전에 가편, 그죠. 네, 네. 가편입니다. 그래서 사진 및 영상 촬영, SNS로 생중계는 불가능한 점 기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면서 네. 눈과 귀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한번 바로 영상 시청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가편이에요 아직. 가편. 네, 나오기 직전까지 아마 만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CG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죄송스럽게도. 네. 네. 우리 기자님들 그 네. 가편이라는 잘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내려가서 네. 이따 올라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뮤직비디오를 보고 왔습니다. 네. 아니 가편이라고 하기에는 완성도가 너무 완벽하고 저희가 이제 무대 밑에서 찐 토크를 했는데 네. 제가 키에게 그런 말을 건넸어요. 야, 너 정말 뿌듯하겠다. 뿌듯하죠. 너무 잘 나와서 노래도 그렇고 뮤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번 후회 없이 하려고는 하고 네. 있어요. 네. 아, 부럽습니다. 너무 멋진 뮤지션 키의 뮤직비디오까지 보고 왔고요.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혜민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단 이번 앨범 전반에 하우스 장르를 녹여내셨잖아요. 네. 본인이 좀 생각하는 하우스 장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게 하우스 장르가 본인의 정체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아까 생각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좀 그런 나의 정체성이 하우스 장르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리고 이번 앨범 컨셉이 되게 또 유니크하잖아요. 네. 사이보그 컨셉을 구현하면서 좀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은 중점 둔 부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장르의 일단 매력은 저는 좀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후렴구에 다다를수록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는 장르가 전 하우스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장르이고 제가 그게 이제 정체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한 건 어쨌거나 뷰도 제가 저희 팀으로 발매를 했던 음반이기 때문에 저의 여러 가지 그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들의 요소 안에 하우스라는 장르가 있는 것만큼 또 솔로인 저로서도 내 안에 끄집어낼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하우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걸 통해서 했던 것 같고 사이보그를 구현할 때는 이제 저는 사실 지금 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사진 기술도 그렇고 뭐 영상 기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저는 어쨌거나 사진 찍힐 때에도 영상 찍힐 때에도
아날로그로도 뭔가 보여질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켓 사진에서도 팔에 이렇게 차는 그런 특수 분장 같은 거를 직접 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게 직접적으로 있어야 좀 물론 제가 예전 영화들을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 사용하던 게 결국에는 아날로그적인 표현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컨셉은 레트로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90년대 그런 SF처럼 보이는 게 어쩔 수 없이 저의 취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종의 감사합니다.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네요. 네. 기자님 좀 충분한 대답이 되셨을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자님 질문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쪽. 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박서연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최근 활명수 출연하셔서 네. 뮤비랑 앨범 퀄리티가 중요하다. 뭐 네. 적자나면 광고랑 뭐 공연이든 메꾸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되게 화제가 됐어요. 네. 좀 이번 앨범 본인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앨범 와인 패키지도 그렇고 늘 새로운 콘셉트에 도전해서 화제가 되는데 네. 계속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번 앨범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물론 100% 만족했던 앨범이라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욕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여건 안에서는 이번 앨범만큼 정말 후회 없이 정말 제작을 했고 아니 뭐 저야 뭐 여건이 되면 몇십억이든 그냥 쓰고 싶죠 예산으로. 근데 또 회사랑 또 입장 차가 있는 거라서 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끌어내고 제가 또 그걸로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 이 정도면 후회가 없겠다 싶을 네. 만큼 준비를 했고요. 또 저는 진짜 제 연차에 점점 예산이 줄어가는 것보다 제 연차에 점점 예산이 늘어가고 점점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저의 의무 아닌 의무라고 좀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매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앨범에 대한 참여도는 사실은 이제는 제가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특별한 마케팅을 또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앨범은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실무진들끼리도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키워드를 던졌을 때 제가 또 아이템들을 하나씩 다 던지고 그러면 각자 다르게 생각해보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하면 그게 이제 자켓팀에서는 음료가 됐다가 뭐 잔이 됐다가 또 패키징은 어떻게 됐다가 그럼 제가 이건 또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싶은 그런 제작 과정이 또 있고 그런 뮤직비디오 팀에서는 또 그걸 렌즈로 했다가 또 다른 부서엔 다르게 생각해보고 그럼 마케팅을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의 대화를 통해서 이번 앨범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또 퀄리티에 관한 얘기는 진짜 많은 또 K-pop 아티스트들이 또 좀 귀감이 될 만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 충분한 대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저기 계시는 기자님. 네,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YTN스타 오지원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뮤직비디오 보니까 네. 이렇게 연차가 높은 아이돌에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점점 더 자기가 뭘 잘 할 수 있고 잘 어울리는지 0점 조준이 더 섬세하게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키씨만의 이번 앨범을 제작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덴티티가 하우스 장르 말고도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샤이니 멤버들이 지금 아무래도 솔로 활동을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본인이 이제 다른 멤버들의 활동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 사이에서 본인이 이번 앨범을 내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도 좀 더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의 정체성을 얘기하기는 사실 제가 이제 한 장르만 하는 아티스트는 아니어서 뭔가 앨범 사양 같은 걸 공개했을 때나 뮤직비디오 티저 같은 걸 공개했을 때나 오 잘 만들었다. 그냥
또 키 열일하네 뭐 이런 말만 해줘도 저는 그게 저답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졌을 때 이제 웰메이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장 기분이 좋고 한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저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면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안에 있는 요소들로 다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가수를 가장 꿈꾸고 있고, 샤이니 이제 멤버들은 태민이 컴백하기 전에도 이제 한번 제 영상도 보여주고 태민이 타이틀곡에 대해서 미리 듣고 이런 공유는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서로한테 관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잘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만 저는 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남자애들이니까 막 너무 좋네 막 이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사석에서 맨날 키씨 얘기 많이 해요. 한 번씩 만나면은 뭐 키 얘기 많이 하고. 누구 만났어요? 뭐 민호 씨도 보고. 민호를 만났어? 언제? 네. 아니 뭐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아니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봐봐요. 관심 많다고요. 그러니까 형 만났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린 서로 그런 얘기가 잘 없지 않아요. 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면 뭐 그냥 얘가 그냥 잘 살아 있구나 이렇게만 그냥 느끼고, 민호는 공연 와서도 이제 봤으니까 제 무대 하는 걸 플레저샵 무대도 봤고, 그래서 그냥 뭐 조언이나 잘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진짜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나마로 다행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교련이 있고, 솔로 활동 각자 다 지지하고 있고, 또 막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온유 형 챌린지를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이 그 회사 가고 난 다음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정을 거기서도 주고 저는 이날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챌린지 날짜를 맞춰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형이 되는 날 제가 안 되고 제가 되는 날 그 형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냥 형이랑은 이제 또 심지어 문자도 아니에요. DM으로 형 너무 잘한다 이렇게 제가 보내고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응원은 합니다. 네. 네, 따뜻하네요. 그 정도면. 네, 그 이상의 관심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한 대답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저기 계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감정이 없는 사이보그 컨셉이라고 하셨지만 이번 앨범이 플레저 숍인 만큼 네. 좀 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플레저 숍의 가사에도 참여하셨는데 좀 아까 반복적으로 좀 마냥 밝게만 그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셔서 굳이 좀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평소 성격이 좀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키에게 좀 기쁨을 주는 존재 기쁨을 주는 존재. 있을까요? 뭐 너무 한 해도 있고요. 너무 네. 형은 나한테 기쁨을 주는 존재지. 형이 나를 기쁘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네. 얘기한 건데.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에게 기쁨을 존재는 일단은 저한테는 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밸런스를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쉴 때 뭐 할까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살고 있고, 사실 또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워커홀릭같이 보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컴백 그런 라이브 팬들이랑 진행하면서 제가 만든 앨범의 패키지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너무 이제 뭐랄까 너무 소중하고 나의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진짜로 어제는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기뻤던 것 같습니다. 활동 자체가 기쁨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거 뒤에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그냥 세상에 공개되는 걸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기쁘죠. 그리고 또 기자님이 좀 감정을 좀 절제하려고 네.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는 좀 이렇게 항상 뭔가를 조금 트위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플레저 샵이라는 워딩 자체에 대한 저의 반감이었던 것 같아요. 플레저 샵인데 기쁨만 얻을 수 있다면 좀
지루하지 않나라는 거에서 시작이 됐고 그 가사 안에 배치한 게 곳곳에 이제 You're welcome인데 그 랩 가사에 보면 사실 이 라운지에서는 나만 VIP고 넌 아니야. 네가 받는 스포트라이트는 색이 없는 스포트라이트야. 이런 거를 배치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너가 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배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플레저 샵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제가 느꼈을 때는 불행한 사람들이 가기보다는 기쁨을 조금밖에 못 느껴서 더 기뻐하고 싶은 사람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밖에서 더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인데 플레저 샵을 간다 한들 기쁨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악용하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 라인을 제가 그냥 스스로 상상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좀 뭐 듣고 보는 이로 하여금 또 여러 감정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비디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이 앨범 자체의 세계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할 텐데 저쪽에 계신 저기 먼저 네네 먼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안녕하세요. 중앙대일 윤소연입니다. 네, 뮤비 너무 잘 봤고 네, 너무 잘 감사합니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 질문 두 가지 있는데 우선 네.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이 어떤 앨범이나 컨셉을 만들 때 마케팅까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한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혹시 이렇게 마케팅이나 보여지는 것까지 다 아티스트로서 관여를 하는 게 창작의 어떤 패키지,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된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네. 또 AI 키가 실제 키랑 말싸움을 한다는 그 점도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네. 혹시 이제 약간 이런 AI 시대에 있어서 좀 아티스트로서 그런 AI랑 뭐 기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혹시 많이 해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제가 뭐 얼마 전에 나온산 그 레트로에 집착하는 편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른 가수들 응원하고 CD 사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저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제가 꽂혀 있는 거나 영화에 꽂혀 있는 거나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소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할 때 저도 이 앨범을 낼 때 이 마케팅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이 앨범을 기다리면서 즐거움이 배로 커야 한다라는 거에서 사실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방식이 다른 K-pop 팬분들도 봤을 때 저거 되게 재밌다 하는 걸로 또 번지면 너무나 좋은 일인 거고 그게 또 더 많은 대상에게 닿으면 너무 좋은 일인 거고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라서 그냥 저는 진짜 제 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티징 기간에 너무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냥 흥미로웠으면 좋겠고 그분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제 거를 소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소비자로서 그렇게 느껴서 매번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AI에 관한 좀 시각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본인이 또 직접 또 프로듀스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딥한 질문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엄청난 기술이긴 하더라고요. 엄청난 기술이긴 하고 제가 실제로 뮤직비디오에 나온 많은 장면이 AI에게 워딩을 넣어서 그래픽을 뽑아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쓸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고 사실 자켓도 어떤 게 있었냐면 AI에게 워딩을 입력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자켓 이미지로 써보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실행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게 적극 활용할 마음은 있고 이게 너무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사람만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네. 아니, 왜냐하면 AI 커버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제 목소리가 전 녹음한 적이 없는데
다른 가수의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해하면서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더 발전된다면 뭐 그 목소리에 대한 뭐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키씨의 또 대답이 있었고 충분한 대답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네.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정주영 기자라고 하고요. 컴백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키씨와 샤이니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좀 촌스럽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키씨가 생각하기에 뭐 키의 음악, 샤이니의 음악이 트렌디함과 유니크함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획이나 창작 배경에서 이 같은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저는 시대를 빨리 읽고 싶어 하고 연차랑 상관없이 늘 활동하고 있는 가수, 연예인으로 비춰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음악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노래 고를 때는 이거 너무 샤이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샤이니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꼭 이렇게 빼놓고 하려고 하지는 않아서 그냥 그때 제가 좋은 거, 그때 들었을 때 시대에 뒤처지거나 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찾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부합되게 직원들도 엄청 노력을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촌스럽지 않다라는 말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노력이 좀 헛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많이 요즘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아티스트들이 안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저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저희한테 입혔을 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를 좀 집착하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평소 생활에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트렌디함을 놓치지 안 돼.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앨범이 또 고스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안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번 추석 연휴에 첫 솔로 아시아 투어를 서울에서 피날레 마치셨는데 앙콜 콘서트 마치신 소감 궁금하고 네. 또 이번에 데뷔 17년 차 이제 맞이하셨는데 음악이나 예능 외에 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앙콜 콘서트까지 저한테 사실 이제 연예 활동 안에 있어서 새로 할 수 있는 게 가지수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솔로로서 아시아 투어도 처음으로 잘 끝냈고 너무 좋았고 저는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뭐 온라인 콘서트나 뭐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기술의 발전으로 생각하고 저는 오프라인의 힘이 정말 세다고 생각한 게 거기서 에너지를 진짜 많이 얻어서 너무 기뻤고요. 사실 또 지금 당장 생각해도 그 순간이 너무 벅차고 기분이 좋았고 다음 질문이 이제 앞으로 다른 좀 다양한 활동에 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지금 거의 방송하거나 아니면 음반을 하거나 하고는 있는데 요즘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 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지 저는 연기를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작품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네. 사실 맞아요. 그 드라마 연기와 또 이런 가수 활동 병행이 너무 다른 호흡이다 보니까 이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거절한 작품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저도 진짜 저랑 잘 맞고 이제 뭔가 여러 타이밍이 잘 맞으면 또 연기하는 모습을 조만간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엄마가 배우 키의 팬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 키의 모습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질문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네네. 저기 딱 중간에 계시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후회 없이 했다라는 말이 인상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리고 샤이니라는 팀은 참 17년 차인데도 여전히 열심히 한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네. 좀 여태까지 샤이니 멤버로서도 또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좀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좀 추구하는 바가 있으셨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팀으로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원동력은 쟤네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저희끼리 너무 좋았어서 그거를 그 전 작품을 또 이기고 싶어하고 그 전 작품을 또 이기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개인으로서는 솔로로서는 어쨌거나 제가 여러 해가 지나면서 이제 제 팬들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름 알리고 있는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저 그래서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로 그냥 너무 그냥 좋은 활동을 들어오면 하고 또 특히나 요즘 들어오는 일들에 대한 그런 기반은 그냥 저에 대한 신뢰, 좀 믿음,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들어오는 일인 게 제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원동력이 다른 데 있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일이 들어왔을 때 이걸 안 할 수는 없지라고 제가 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쎄요, 그냥 이게 제 직업인지라 다른 원동력이 딱히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본 키는 활동 그 자체에서 행복을 얻고 내가 연예인임이 너무 행복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니 직업이니까. 예, 직업이니까. 진짜. 네, 그래서- I love my job. 네, 맞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이제 연예인스러운 정말 표본은 없다. 긍정적인 느낌이 들고 저는 참 항상 옆에서 많이 배웁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물론 늘 즐겁지만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네, 네. 제가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더 값지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좀 질문을 해드려야 될 텐데 예, 저쪽에 계신 기자님 네, 아까부터 네. 손 들어주셨는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혜진입니다. 컴백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뭐 구댕그레이트나 가솔린에서는 이제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뭐 에이틴이나 미러미러 이런 노래에서는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노래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7년 차에 접어드셨는데 가수로서나 예능인으로서나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좀 흔들리지 않고 잘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지 좀 앞으로의 청사진 그려두신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18이나 미러미러는 다 실제로 과거에 너무 불안했었던 저의 그런 마음들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서 제가 저한테 좀 위로를 해주고픈 마음이 좀 컸어요. 어릴 때 제가 좀 가여운 부분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좀 토닥여주고 그리고 저도 그걸 소재로서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난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 한때는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 걸 적은 건 있는데 제가 뭐 추구하거나 원하는 게 있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예전에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연차에도 이렇게 컴백 축하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저희 직업의 수명이라는 게 너무 머릿속에 있었어서 네네.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앨범도 내고 있고 저희 팀은 아직도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미래를 그린다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진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계속 꾸준히 앨범 내고 뭐 지치면 쉬어도 되고 뭐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활동하는
저보다 연차가 적은 아티스트들한테도 전혀 막 무섭거나 저희가 막 500만 장씩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팬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좋은 예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도 사실 충분히 좋은 후배 아티스트들한테 영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로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키씨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와주신 고마운 우리 기자님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컴백에 맞춰서 이렇게 기자님들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시고 제 말도 잘 적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좋은 소식으로만 늘 웃음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아티스트 또 연예인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키 세 번째 미니 앨범 플레저샵 오늘 오후 6시에 전곡 음원과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니까요. 우리 기자님들 많은 관심과 사랑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키 세 번째 미니 앨범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혜였고요. 키씨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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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